푸른밤 종현입니다.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코난 오브라이언이 한 말인데요. 7년 전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습게도 몇 년 뒤 공개적으로 처절하게 실패를 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실패를 잘 다루는 거,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 꼭 하게 되죠. 근데 세상에는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내가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이 꼭 나한테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억울하기도 하지만 저는요, 그 순간들도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 그 실패들이 때론 진짜 나를 찾는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실망스러운 일들 앞에 울기만 하면 그게 더 억울하잖아요. 그 실패를 어떻게 다룰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닐까요? 3월 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3월 4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아니아 마리나의 Waters of March 였습니다. 네, 편안한 목소리죠. 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로 알고 있어요. 아니아 마리나. 배우도 겸한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좀 편안한 그런 곡으로 함께 오프닝 시작했고요. 저 앞서서 실패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 저는 코난 오브라이언을 잘 몰랐거든요, 사실. 근데 상당히 재밌는 영상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을 오셨다 가셨잖아요, 한국을. 그 이후에 좀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돼서, 그전에도 뭐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어떠한 토크 개그를 하시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재밌는 영상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이런 식으로 말을 참 잘하시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패를 다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한 적이 있군요. 그래요. 예. 뭐 항상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공만 할 수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서도 그것을 또 어떻게 계단으로, 발판으로 만드는 것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온 위기를 또 경험으로, 기회로 삼느냐, 이런 것들이요. 자, 오늘 푸른밤 더 라이브 함께 하죠. 현재 인디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예 밴드 4인조 밴드 555와 함께 합니다. 밴드 이름부터 좀 독특해서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요. 자세히 알아보면서 오랜만에 듣는 밴드 라이브까지 기대를 해주십시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슈만 서거 160주년 기념음악회 초대합니다. 3월 22일 화요일 오후 8시, 장소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주세요. 푸른밤은 미래의 낸기출, 마운티아, 다우닝 산업, 세종웰메이드, 롯데관광개발, 미니코리아, 삼성정밀화학, 미건 의료기,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좀 상당히 산들산들 거리는 느낌이 드는, 들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은 그런 노래예요. 제가 밤에 좀 많이 듣는 그런 곡이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이클 잭슨의 노래고 Butterflies라는 곡인데, 이 시작할 때부터 이제 화성과 마이클 잭슨의 이제 속삭이는 듯한 창법들, 말소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매력적인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이클 잭슨은 뭐 말이 필요 없죠. 이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이제 팝을 만들었다라고도 얘기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비디오 시장을 또 이제 음악적으로 비디오 시장을 상당히 시장을 오픈했고 성장시켰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음악적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들어보시죠. 마이클 잭슨의 Butterflies. 마이클 잭슨의 Butterflies 들었습니다. 참 좋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뭔가 여운 있게 끝나는 그 화성들과 이제 페이드아웃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페이드아웃을 그렇게 안 좋아해요. 제가 페이드아웃을 그렇게 막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분위기가 잔잔한 곡들, 이렇게 가끔은 화성이 쫙 펼쳐지면서 사운드는 떨어지는, 이제 귀에는 점점 안 들리는데 펼쳐진 화성과 악기의 구성들이 궁금해지는 막 그런 느낌? 그것들이 여운이 남아서 한 번 더 듣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버터플라이가 좀 그런 곡이었습니다. 자, 사연 좀 더 보죠. 1106님. 푸른밤 들으면서 치아 미백 패치를 붙이고 있는 중인데 자꾸 침이 고여서 힘드네요. 남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싶어서 꾹 참고 버티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게 함정이네요. 쫑디는 건치 미남이라 이런 고민 없나요? 푸른밤 끝날 때까지 붙이고 있을 생각인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또 붙이는 거 요즘에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근데 몇 시간 해도 괜찮나? 푸른밤 끝날 때까지면 그래도 뭐 1시간 이상은 하시는 건데 1시간 반 이상 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제가 이 치아 미백 붙이는 걸 해본 적은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시간 잘 체크하셔가지고 적정 시간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병원을 가서 이제 관리를 받는 편이어서요. 그렇게 많이 가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치아 쪽은 이제 꾸준히 가주는 게 좋다고 해서 뭐 스케일링도 받고 주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그러는 편입니다. 사랑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곳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 있을 때마다 이제 좀 빼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자리가 좀 안 좋게 자리 잡은 것들도 있었고 했어가지고, 어쨌든 1106님도 원하시는 이제 하얗고 건강한 일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예슬님. 종현님, 저희 아들이 내일 아침에 탈장 수술을 한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는데 아들 앞에선 괜찮다고 씩씩한 척했지만 밤이 되니 왜 이리 긴장되고 잠이 안 오는지. 그래도 엄마는 건강하니까 제가 힘내서 아들에게 힘을 줘야겠죠. 수술 잘 끝내고 많이 안 아파하길 바라봅니다. 힘을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좀 가족이 아프면은 참 마음이 무겁죠. 또 어머니시니까 마치 본인이 아픈 것처럼 본인이 아픈 것보다 더 지금 긴장되고 불편하고 하실 텐데요. 수술 잘 끝날 거고요. 그리고 옆에서 또 간호 잘 하셔가지고 아들분 어서 건강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슬 씨도 앞으로 좀 며칠간 고생하시겠지만 수술 잘 마치시길, 그리고 마음도 좀 더 편안하게 좀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또 건강 회복하면 그때 정말 너 수술해서
엄마 얼마나 마음 졸이고 그랬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빠르게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1203님, 맨날 집에서 편하게 들었는데 마감주라서 회사에서 야근하며 듣고 있어요. 9시부터 지금까지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더니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일은 아직도 많고 벽에 기대서 편하게 눈 감고 듣고 싶네요. 지금 이 시간 잠들지 못하는 모두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유, 또 늦은 시간까지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서 마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가끔은 이렇게 또 색다른 공간에서 듣는 푸른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서 마무리하시고 들어가셔서 편하게 주무시길 바라고요. 그 외에도 또 푸른밤 밖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무언가 잠들지 못하고 좀 뜬 눈으로 푸른밤 함께하고 계신 분들 편안한 시간이 좀 되셔서 훅 깊은 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1419님, 쫑디, 저희 집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갈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아직 집은 못 구했고 이사갈 날짜는 다가오고 집을 구할 때까지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아빠가 2달 정도 고시원 생활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셔서 괜찮다고 했는데 걱정이에요. 월급은 안 오르는데 집값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아유, 참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뿔뿔이 흩어지는 것 이런 것 사실 대부분 학교 때문이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좀 직장 때문이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지만 이런 일로도 또 이제 집에 대한 이 전세 계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또 잠시 떨어질 수 있죠. 그래도 이제 딱 알맞는 집 구하셔가지고 어서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이제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걱정 좀 덜어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월급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일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월급 안 오르는데 집값은 왜 이렇게 오를까요? 라고 보내신 거 보니까 또 이제 부모님의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옆에서 힘이 많이 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또 가족들에게는 더 끈끈한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힘이 돼주세요. 홍승혜님, 쫑디, 저 오늘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자꾸 저보고 공부 못할 거면 미용이나 배우라면서 자꾸 자존심을 건드리셔서 그만하라고 했는데 냉전이네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지요. 이게 속이 상하죠. 사실 내가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건 또 아닌데 또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이제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또 성적이 안 나오면 서로 좀 힘들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글쎄 이런 싸움도 이제 하다 보면은 서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잘 풀어서 이제 엄마 나는 사실 뭐가 하고 싶고 나의 꿈은 무엇이고 이런 걸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이런 싸움도 가끔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안 되고 나중에 좀 대화의 단절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서로의 생각을 좀 알게 됐을 때 부모님의 생각도 사실 뭐 이게 정말 진심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말 화가 나서 하신 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엄마 그때 아빠 그때 그런 이야기 했었던 거 사실 나는 이런 의미였었고 나는 무엇이 좀 나의 꿈이고 장래 희망이고 그러니까 좀 믿고 지켜봐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만큼 더 노력을 해볼게요 라는 이런 대화의 시작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자존심이라든지 마음이 좀 상해서 먼저 이야기를 건네기 힘들 수 있지만요. 뭐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래도 조금 누그러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쯤에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시고 그냥 이런 것들이 습관처럼 쌓이고 쌓이는 서로 간의 어떤 문제점이 아니라 트러블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타이티 에이티의 오픈북 듣겠습니다. The hibbit of a hip hip hopper, you don't stop. Rock it out, baby, rubber to the boogity bang bang, the boogie to the boogity beat. 매주 음악 좀 듣는다는 푸른밤의 가족들의 취향을 저격할 만한 뮤지션들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이분들을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단순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밴드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죠. 궁금증 그 자체인 밴드 555와 함께합니다. 네, 앨범을 발표하자마자 인디 차트 1위를 기록한 밴드 555.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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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밴드 555 네 분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한 분 한 분 좀 이야기를 인사를 좀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죠, 푸른밤 가족분들한테. 안녕하세요. 그 밴드에서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안녕하세요. 가성현입니다. 네, 또 네, 저는 5호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장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5호에서 베이시스트를 맡고 있는 김학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호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유진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네 분 나와 주셨는데요.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되게 뭐랄까 엄청난 설레임 막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저도 막 덩달아 긴장이 좀 됐었거든요. 너무 긴장돼요. 아, 그래. 오늘 이 방송이 처음이시라고요? 네. 이제 밴드로서 이제 공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음악 활동은 많이 하셨어도 방송 활동은 이제 이 푸른밤으로 처음 시작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전 처음인데 너무 좋은 방송. 아니, 그지? 푸른밤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네, 들어봤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렇게 밴드 5와 함께하고 있는데 신인 팀이에요. 근데 데뷔하자마자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고 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팀인데요. 자, 이 팀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555 이렇게 딱 들으면 무슨 뜻일까부터 궁금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팀의 이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아웃 오브 오피스라는 그 말의 약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순서가 아웃 오브 오피스를 먼저 짓고 5를 지은 게 아니라 네. 5를 짓고 이제 그 초록창에다가 네네네. 검색을 해봤었는데 아웃 오브 오피스라고 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이제 지금은 저희가 부재중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다른 뜻이 무직,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네네네. 이런 뜻이 있었어서 그때 저희가 백수 생활을 할 때여서 그거랑 딱 맞아 떨어져서 이제 아웃 오브 오피스라고 짓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몇 살 때 처음 이제 이 네 분이 모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넷이 모인 거는 지금 올해 2년 차인가? 음. 네, 2년 정도 됐는데. 작년에. 네, 제가 그렇군요. 그럼 이 팀의 이름은 언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한 4년 전? 네, 저희가 원래 넷이 모인 건 2년이 됐는데 사실은 저기 보컬하는 성현이랑 제가 네네네. 먼저 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그때 둘이 할 때부터 이 이름을 썼으니까 그게 몇 년 전이지? 한 4년 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러면 어떤 계기로 좀 만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좀 뭐 인터넷 네. 커뮤니티에 그래요. 네. 대시다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예. 인맥입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 학교 다니면서 많이 뭐 인연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요즘엔 팀도 많이 모집하고 하니까 그래요. 자, 뭐 이런 팀 이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밴드 팀 이름도 먼저 이름 정하고 나중에 뜻 정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음악이 중요하지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자, 그래요. 뭐 팀의 이름도 좀 소개를 받아봤고요. 앨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발표한 지 한 달 정도 됐죠? 네, 그 사이 인디 차트 1위까지 하셨어요. 이런 뭐랄까 인기라든지 관심도 이런 것도 좀 실감하시는지. 여기 나옴으로써 네. 푸른밤 오시면서. 네, 네. 우리가 라디오 나가는 그렇죠. 에이 뭐 사실 좋은 음악 만들어 주셨으니까 또 푸른밤에서도 이렇게 초대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 뭐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앨범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 관심도도 높아지고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알아보시는 분들도 생기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늘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사실 앨범을 낸 다음에는 네네. 공연을 못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단독 공연이 있어갖고 그걸 준비하느라고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공연을 못 했는데 이제
3월 12일에 단독 공연이 있거든요. 그때 그렇군요. 아마 실감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럼 그날을 위해서 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네, 엄청나게 하고 있죠. 거의 마음가짐도 좀 평소와는 다를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맨날 보기 싫지만 맨날 만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하루에 좀 평소 합주 시간 정도는 어떻게 되세요? 한 3-4시간을 하자고 모이는데 네네. 항상 2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4시간을 잡아놔도 2시간을 하고 3시간을 잡아놔도 2시간을 하고. 그 정도 해도 정말 이제 만족한다는 거겠죠? 집중도 본인들이. 있게 하죠. 알겠습니다. 예, 집중도 있게 해주시고. 뭐 길게 해서 뭐합니까? 집중해서 한 10분 하는 게 더 낫죠, 차라리. 자, 그래요. 그렇게 좀 나온 첫 EP 앨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EP 홈은요. 네. 저희가 넷이 모여서 아마 굉장히 다른 넷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녹이려고 한 앨범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곡은 거짓말이고 앨범 제목은 홈으로 지었습니다. 네. 사실 곡 전체가 거짓말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일상적인 연애 얘기 같은 거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너 떠나가면 내가 어떡하냐라는 그냥 되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말이었는데 네. 그냥 그 당시 제가 그런 감정보다는 약간 내가 떠나가면 너가 어떡하냐라는 말을 써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사실 그 말이 진짜 속마음으로는 거짓말인 거니까 너를 잃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니까 예 그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표현 자체를 거짓말을 하면서 마음의 감정 자체를 좀 더 크게 전달하려는 듯한 그런 가사인 것 같은데요. 자, 이분들 나이가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91년생, 92년생. 제가 네. 90년생이니까 제 또래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같은 문화를 좀 많이 경험하고 그랬던 세대일 수 있는데 뭐 밖에서 지금 작가님들, PD님들이 들으시기에는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수다 떠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자, 그래요. 이 멤버들의 자작곡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들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다 같이 자기 파트에 충실하게 만들었어요. 네네. 아주 이제 각자 서로 제한 없이 스스로 각자 좋아하는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사운드가 있잖아요. 네. 아주 그거를 서로 존중해주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멜로디라든지 이런 원래 주제가 있었다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파트별로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작곡을 자연스럽게 또 합주를 하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틀곡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서로들의 의견이 많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떤 식으로 좀 나누셨는지. 가장 중간 지점에 있는 곡을 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뭐랄까 그 범위를 넓혀보고 싶어 하는데 네네. 그래도 항상 가운데 지점은 찾아가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 기준에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곡이어서 일단 이제 오라는 팀으로 이제 앨범을 내게 됐으니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음악을 좀 노출시키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표현된 노래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노래 한 곡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곡을 라이브로 들어볼까요? 네. 눈이 마주쳤을 때라는 곡 항상 저희 공연 네. 할 때 맨 첫 번째 넘버인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모자라고 찔찔한 남자들이 여자한테 말을 거는 걸 심지어 상상해서 썼던 심지어 노래. 상상해서요? 예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런 예. 그런 곡이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가슴 아파하고 공감할 수도 있는 그런 곡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이제 라이브 해주시니까 자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5호의 라이브 눈이 마주쳤을 때 들어보겠습니다. 이야. 555의 눈이 마주쳤을 때 듣고 왔습니다. 야, 오랜만에 또 밴드 사운드로 함께 라이브를 해서 그런지 되게 색다른 라이브의 느낌이었어요. 너무 좋은데요. 이 오프닝 곡이라고 공연할 때 항상 첫 번째로 부르는 곡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푸른밤에서도 라이브로 해주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듣고 오셨어요. 야, 그 라이브 끝나시고 다들 좀 굳어 계셨어요. 무슨 일이죠? 언제 돌아가야 되나 다 하셨으면 바로 오시면 되죠. 그 기타 들고 거기서 얘기하실 거 아니잖아요. 다들 되게 침묵의 순간이었어요. 이게 연주하실 때는 상당히 자신만만하시더니 이제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지? 눈치를 보는 듯한 저런 느낌도 이제 뭔가 신인 밴드의
풋풋함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방송에서 라이브를 한 게 또 처음이신 거죠? 그러면 네. 어떠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한 분 한 분. 기타 함께 하신 저 솔직히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용호 씨 괜찮으시죠? 네. 제가 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타입이라서. 네네. 네. 근데 긴장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기타 솔로를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네네. 그냥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너무 긴장을 해서 그렇군요. 제가, 어떻게 쳤는지 잘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네.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또 베이스 함께 해주시. 네, 스튜디오 그래도 사운드가 잘 잡혀 있어가지고 잘 네네. 들려가지고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도 긴장이 돼가지고 그냥 눈을 감고 해버렸어요. 네, 저는 아까 전에보다는 차라리 덜 떨리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되게 큰 산을 하나 넘은 느낌이 들어요. 푸른 밤이 그런 느낌도 들었군요. 이게 뭐 사실 처음 하는 공연처럼 이제 방송도 비슷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성 씨도 이제 드럼으로 안에서 네. 좀 달랐잖아요. 느낌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렇죠. 밴드들의 이제 멤버들의 뭔가 이제 형들의 못하는 공기. 게 다 들리죠. 정확히 다 들리셨나요? 그렇죠. 뭐 그래도 평소와는 좀 어떤 느낌이었어요? 평소보다 동생이 듣기에.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긴장을 해갖고 지금 그래요? 네, 조금 딱딱한. 진성 씨는 괜찮으셨나요? 저는 뭐 전혀 긴장이 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직 뭐 3곡이나 더 라이브가 남았으니까 이후에 라이브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긴장한 게 이 정도라고 하네요. 자, 눈이 마주쳤을 때 들었는데 이 곡 진짜 오프닝 곡으로 좋겠네요. 이제 노래가 시작할 때 상당히 이제 뭐랄까 조금 말하듯이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악기 구성도 그렇고 베이스로 딱 시작해서 마지막에 기타로 이제 치고 달리는 것 자체가 다음 곡을 연결하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오프닝 곡으로 많이 부르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 일단 하나 둘 셋 넷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옛날 어릴 적에 그 뭐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그런 어린이 방송 같은 느낌. 네네네네. 탕 시작하는 느낌의 그런 느낌이 좀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분이 함께 하신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상당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시간일 수 있거든요. 그간도 이제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딱 맞게 된 순간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멤버로 하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순간이 언제 있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실 용호 씨와 성현 씨가 처음 같이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멤버분이 들어오신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용호 같은 친구는 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에 되게 엄청 미소년의 이미지였어요. 굉장히 네네. 이렇게 마르고 단발에 네네네네. 눈도 부리부리해서 지금은 좀 정통으로 세월 정통을 맞긴 했는데 괜찮아요. 네, 지금도 하얗고 외모를 갖고 있는데요. 예. 네네네. 그래서 용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작년 들어서 이 둘을 모을 때는 저희가 조금 더 진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냥 그냥 밴드를 하고 싶다였다면 이제는 좀 제대로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두 친구가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오디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아니요, 오디션은 따로 없었고 네네. 무슨 형들이 올려놓은 글에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드럼 치는 영상을 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보내봤는데 네네네네. 바로 다음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그럼 진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가 몇 살 때부터 이제 드럼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드럼을 쳐서 이제 전공으로 하고 있는. 또 지금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도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딱 보냈다가 좀 그렇죠. 이렇게 연이했던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학겸 씨 같은 경우는 어떤 경로로?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친구였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현이가 멤버들을 꾸리고 드럼과 진생이까지 꾸리고 나서 이제 들어왔다 저한테 막 자랑하고 네네네. 데모도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들려줬는데 괜찮아서 이제 그때 베이스가 없어서 한번 좀 도와달라 그렇군요. 했는데 베이스 좋고 이제 베이스 잘은 못 쳤지만 그때는 잘 못 쳤거든요. 네. 아주 열심히 도와주다 보니까 이렇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주 이제 하나둘씩 뭐 마음이 맞아서 이제 모인 그런 것 같습니다. 4명이서 지금 하고 싶었던 음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 이것이 좀 일치할지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막 앨범이 나오고 떠오르고 있으니까 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뭐라 그래야지 마이너한 음악을 사실 많이 좋아했거든요. 네. 세기도 하고 뭐 이런 음악을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데모도 들어보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처음 했을 때는. 네네네. 근데 이제 들어와서 합주를 해보니까 저희는 다른 밴드 카피나 이런 걸 안 했어요. 아주 진짜 각자 치고 싶은 대로 쳐라. 네네. 그런 느낌이었었기 때문에 진짜 이 음악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음악의 느낌은 제가 추구하던 방향과는 다른데 이제 내 포지션에서 낼 수 있는 거 사운드를 진짜 말할 수 있고 각자 다른 친구들도 자기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니까 개성을 좀 존중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주고 이런 그런 마음과 이런 활동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군요. 그럼 원래 좀 평소에는 어떤 장르라든지 그런 걸 좀 좋아하셨는지? 저는 이제 옛날에 했을 때는 게러지 막 이렇게 자가자가 시끄럽고 막 이런 거 많이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랬군요. 사실 저는 진상 씨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류의 음악을 좋아했고 장르적으로 봤을 때도 어떠셨는지. 저는 약간 흑인 음악을 약간 동경했었어요. R&B도 좋아했고 힙합도 좋아했고. 그래서 사실 락을 하게 될 줄은 잘 몰랐는데 이게 형들이랑 만나서 합주를 해보니까 이게 락도 굉장히 매력이 있구나라고 다시 느끼면서 이게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아직도 흑인 음악에 대한 동경은 그렇죠.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좋아하는 음악이 항상 이제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요. 이제 또 라이브 한 곡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곡을 들려주실지. 이번에는 아침이라는 노래 저희 앨범의 1번 트랙에 있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네. 네. 아마 약간 우울하게 들리는 아침이겠지만 결국 내용은 조금 더 위로하는 내용의 노래인 아침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5의 라이브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침. 네, 밴드 5의 아침 라이브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이 뭔가 여운이 남는 듯한 그런 곡이었고 가사도 그렇고 상당히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밴드 5의 CD를 받아서 방송 전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가사를 보면서 쭉 라이브를 들었는데 이게 뭔가 어젯밤에 꾼 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주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이 후렴에서 괜찮아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로 좀 쓰여진 건가요? 후렴구요? 네. 이 후렴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곡이에요. 사실 거창하게 남을 뭔가 위로하고자 이런 곡을 쓴 건 아니었고. 네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매일 괴롭고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저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일단은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남에게 들려주고자 뭘 하기 이전에 제 스스로의 삶이 버거우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쓴 가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밴드 5와 함께 하고 있고요. 이제 반 정도 왔다고 보면 돼요. 괜찮으세요? 네 분 어떠신지? 네, 괜찮습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순상 씨가 제일 뭔가 대범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기질이 있는. 막내인데 네. 진짜 대범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2부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3부로 돌아와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거리는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오늘 푸른밤 더 라이브 4인조 신예밴드 555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2부에서 라이브도 두 곡 들었고요. 팀이 어떻게 또 결성이 되게 됐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자, 인디밴드, 인디 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나만의 색깔, 나만의 또 어떤 음악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이제 신인 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본인들만의 차별화된 무언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더 또래에 비해서 성격들이 에네그니 같은 편이 있거든요. 그런 게 조금 의도치 않은 차별성이지 않나. 아, 그게 또 음악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그런 것들? 진중해 보이는 것 같은 것. 네, 사실 그게 사실 소심함에서 비롯된 거지만 타인이 들었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얘네가 좀 더 애들 같지 않고 진지하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연령대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또래 밴드 하시는 분들 많지만 네. 딱 저희가 되게 걸쳐 있는 나이잖아요. 이제 뭔가 딱 어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이제 좀 찼고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저희의 차별성, 의도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본인들의 색깔이 뚜렷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것 같다. 네. 음악적인 면에서도 이제 특별함을 막 추구하지 않고 네네네.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중간 지점, 오히려 중간 지점을 노렸다. 하여튼 자연스럽게 중간 지점을 하고 있다. 그런 게 좀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밴드 555 이런 팀인데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눴지만 음악적인 조언이나 영감을 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좀 나에게 도움을 줬다거나 진짜로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더라도 음악적으로 CD로 나에게 영감을 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이가 될 수도 있고. 누가 있을까요? 저는 멤버들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제가 무슨 지어내거나 이렇게가 아니라 네네네. 게을러서 사실 혼자서 막 집에 이렇게 작업하고 앉아있고 붙들고 있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주를 와서야 뭐를 하게 되는 편인데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음악 한다고 하면 이제 주변 분들이 저한테 섣불리 네 음악이 어떻다 저떻다를 말해주시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유일하게 디스를 하는 사람들도 이셋이고 칭찬 받았을 때 기분 좋은 것도 이셋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곡을 만들고 싶어지게 만드는 유일한 상대들이 이 친구들이니까 그렇군요. 사실 이 친구들이 없으면 제가 곡 작업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맺혀진 관계라는 이런 건데 사실 네. 그러면은 멤버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용호는 기타를 이렇게 치니까 이런 리프가 들어가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작곡을 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그것보다는 눈이 마주쳤을 때 가사를 용어를 생각하면서 썼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랑 용호가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걸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 둘이 굉장히 소심한 성격들이거든요. 네네네. 물론 저 친구는 조금 더 대범한 면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네네. 근데 이제 용어를 그런 걸 생각하고 썼고 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용호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왜 그런 뭐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기타를 쳐달라 뭐 이런 욕구를 했을 때 추상적인 이제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대충 잘 알아먹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통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영감을 주고 그런 부분이 있다. 자, 영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이 뭐였죠? 집중하라고. 집중을 하고 나에게 영감을 주는 어떠한 이 존재라든지 존경하는 가수라든지. 앞에 성현이가 너무 좋게 말을 해줘갖고. 네네네. 심쿵했어. 저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어디 뭐 인터뷰나 이런 데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본의 이제 밴드 락 가수 중에 미야비라고 있는데요. 예. 그 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악도 많이 듣고 근데 이제 음악을 좋아한 것도 좋아한 건데 제가 이제 그분의 이제 플레이나 이런 걸 보고 많이 좀 연습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따로 막 악보가 있거나 이런 것 아니지만 동영상 찾아보고 연습하고 이 정도로 되게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신 가수로 꼽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미야비라는 아티스트, 일본의 아티스트. 네네네네.
아티스트. 자, 그래요. 오, 이제 SNS에 많이 올라오는 글들 보면 어디서 볼 수 있냐 이런 질문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 네 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합정 상수 근방에서. 아, 그쯤에서 항상 이제 좀 예. 머무르시나요? 서식지인가요? 예, 상호를 말할 수가 없어서. 네네네. 근데 되게 특정한 곳에 가면은 항상 저희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뭐 그런 곳들이라든지 주로 저희는 합정 상수에서만 모이고. 그러면 합주하지 않은 날에도 좀 많이 모이세요? 아니요. 절대. 네, 절대 안 만나요. 절대 안 모입니다. 그렇군요. 같이 할 게 없기 때문에 합주 말고는 저희가. 네. 합주 뭐 우리가 뭐 음악하러 만났으니까 음악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곧 공연도 있다고 하셨는데 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합주하시면서 좀 상상이 되실 거 아니에요. 이 곡 좀 연주를 하면 라이브를 하면 어떨 것 같다. 일단 관객분들이 많으신 게 가장 기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공연들 중에서 좀 저희가 먼저 클럽 공연을 돌고 아직 저희가 앨범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완전히 이름이 없는 팀이었으니까 네. 클럽 공연을 사실 관객분들이 많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느 정도 관객분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이 저희에겐 가장 큰 설렘이 아닐까. 그렇군요. 네. 좀 뭐랄까 이 곡 부르면 정말 터질 것 같다 예상하는 거 있나요? 아직 하진 않았지만 이거 분명히 터진다. 예전에 눈이 마주쳤을 때였나 잔이었나 둘 중에 하나에서 용호 기타 솔로에서 어떤 관객분이 비명 지르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비명. 그거를 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공연에서도 한번 이런 느낌의 예. 그런 비명을 한번 예. 또 이제 공연에서 한번 용호 씨의 뭐랄까 조용한 입에서 이제 뭔가 기가 막힌 소리도 함께 나왔으면 좋겠네요. 막 기타 치면서 소리 지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용호 씨 되게 과묵하신 것 같은데 공연하시다가 한번 그렇게 딱 보여주면 팬분들도 상당히 색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건 두 번째 공연 때. 좀 안전하게 가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요즘에는 남자들이 좀 얘기도 참 많이 하고 수다도 많이 떨고 그러는데 네 분이서 모이면은 어떤 얘기하세요? 전혀 좀 얘기를 안 하시고 음악 얘기만 하시나요? 아니요, 음악 얘기를 전혀 안 해요. 요즘 관심사는 뭐예요? 이제 용호 친구가 네. 얼만큼 이제 아저씨 같은지. 왜 네 분이서 보였는데 용호 씨만 얘기해요? 주기적으로 한 명을 놀리는 게 있는데. 요즘엔 좀 용호 요즘 용호 친구로 좀 분위기가 가서. 그렇군요. 용호 씨 좀 요즘에 고통스러운 부분인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눅이 들어있습니다. 네. 며칠째인가요 오늘?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한 명씩 멘탈이 약해지면은 이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대체 뭐가 좀 아저씨 같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질문을 하면은 고민을 엄청 해요. 고민 생각이 많다. 네. 신중하다. 네, 근데 막 장난을 쳐도 고민을 해요. 얘가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고민. 말 끝에 다 정리하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다 성격이니까. 네. 그러면 진상 씨 같은 경우에는 다음 타깃을 누구로 삼고 계세요? 저는 근데 한 번씩 다 놀렸어갖고 그냥 다음에 심심할 너야. 때마다 그냥 놀리고 있어요. 너라고. 그럼 서로 이제 좀 항상 정해져 있진 않나 봐요. 예,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요. 이제 용호가 너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말씀은 계속 우린 그냥 전략적으로 모였어요라고 하시지만 상당히 친하신 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요. 직접 곡도 만들고 연주도 하시고 그런 팀인데 작업 방식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밴드로 모인다면은 곡을 쓰고 데모를 들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 같이 모여서 곡을 쓰고 그러기도 할 것 같거든요. 합주실에서라든지 아니면 작업실에 모여서라든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가장 많이 되는지. 예전에는 용호랑 저랑 둘이 할 때는 저희 집에 용호가 왔어요. 그래서 둘이 하루 종일 앉아서 곡을 썼는데 네네. 이제 그 하루 종일이 사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이고 어떤 날은 30분 동안 뭐가 나오면 바로 이제 술을 마시러 나가는 약간 그런 상황의 반복이었는데 4명이 되니까 저희 집을 오기가 좀 버겁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주실을 가서 다 4명도 각자 악기를 약간 흥얼대다가 걸려라. 이거 좋은데? 네, 걸려라. 좋은데? 너 그거 좋은데? 네, 그렇죠. 보통 그 좋은 데를 제가 많이 하고 설레발을 제가 제일 많이 쳐서 용어가 좋다고 한 3시간 하고 난리자. 아니었다. 아니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어. 네, 잘못된 선택이었다. 아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좀 이제 놓친 곡들도 있을 거고 아마 이제 습작으로 쌓인 곡들도 있을 텐데 그간 좀 그러면 몇 곡 정도 만들어 보신 것 같아요? 다 같이 4명이서 함께 하기엔. 저희가 네 명이서 만든 곡이 지금 한 8곡?
10곡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10곡 가까이 공개되지 않은 곡까지 합쳐서. 아, 네네네네. 그 정도 되고. 뭐 넷이서 한 거는요. 네. 그러면 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라이브 두 곡을 들어보니까 중간중간 리듬이라든지 악기의 어떠한 연주 코드 진행이라든지 이런 게 휙휙 바뀌는 부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한 번씩 이제 의도를 많이 하는 부분들인 건가요? 곡에 이런 부분들의 변형이 꼭 있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라든지. 그 곡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뉘앙스는 되게 의도를 많이 해요. 근데 무슨 코드를 짚고 이런다는 건 전적으로 감에 의지해서 하는 그렇군요. 편입니다. 어떤 이제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색다름을 좀 많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기본적으로 있는 거군요. 자, 라이브를 한 곡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다음 곡은 어떤 곡인지.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저희 타이틀곡 거짓말을 들려드릴 겁니다. 자, 이 곡이 이 곡을 기대하고 있었던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앞서서부터 2부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던 곡이어서 뭔가 가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네. 타이틀곡이죠. 5호의 타이틀곡 네. 거짓말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알 수 없는 말을 내게 하고. 네, 5호의 거짓말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야, 이 곡도 전체적으로 이제 가사가 상당히 생각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여운이 상당히 깊은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좀 드라마 OST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네요. 지금 밖에서도 그렇고. 자, 라이브 또 한 곡 함께 하셨습니다. 세 곡까지 하셨는데 지금 어떠셨는지. 모든 산을 다 넘은 기분. 한 곡 남았는 걸요. 이 곡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 그래요. 네. 라이브 하시기에 조금 뭔가 어느 부분이 좀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제 목소리에서 약간 넘어가는 부분에 걸쳐 있는 음들인데. 음역대가. 네, 근데 또 키를 낮추면 이게 그 느낌이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꾸역꾸역 해야 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필 타이틀이어서 어딘가도 항상 해야 하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다른 멤버분들은 좀 어떠세요? 영호 씨나. 처음보다 조금 아직도 긴장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조금 나아졌어요. 네. 괜찮으셨나요? 네네네. 자, 그래요. 좀 괜찮아지셨길 바라면서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방송이. 자, 성격이나 스타일이 다들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들도 이제 좋아하는 곡이 각자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떠세요? 한 곡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전 모래가 제일 좋은데요. 모래라는 곡 어떤 네. 곡이고 또 어떤 부분이 좋은지. 모래는 제가 이거를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네. 나와서 이제 녹음해 놓고, 그러니까 데모를 만들어 놓고 지하철에서 듣다가 한번 운 적이 있어요. 정말요? 그럼 나에게 저희가 만든 곡을 저희가 듣고 우는 게 되게 웃긴데. 그럴 수 있죠. 그 전체적인 뉘앙스, 전체적인 느낌, 분위기가 몰고 오는 그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좀 슬픔이 좀 깊게 묻어나는. 네, 뭔가 추억도 회상하게 되고. 어떤 추억이었을까요?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알겠습니다. 자, 용호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한 타이틀 거짓말을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해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또 저희 앨범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노래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가운데 있다는 그런 감성이 좀 잘 담긴 것 같은 느낌. 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무 처지지도 과하지도 않게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자주 듣고 다니는 노래예요. 자, 그러면 진성 씨는? 네, 저는 아침이라는 노래가 제일 좋은 게 왜 좋냐면은 저희가 아침이라는 노래를 만들 때 되게 장난을 치고 있었거든요. 네네. 음악적으로 그냥 드럼도 막 치고 있고 뭐 베이스도 막 치고 기타도 막 치고 있다가 갑자기 셋이 맞기 시작하면서 이게 갑자기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명 깊게 나온 노래 같아서 좀 새로운 경험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되게 장난스럽게 만들었는데 노래가 되게 진지하니까 더 색다른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만든 그렇군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그럼 성현 씨는? 저는 남은 두 곡이 제일 좋습니다. 어떤 곡이죠? 눈이 마주쳤을 때와 잔이 좋은데 왜냐면 저기 전곡 다 얘기를 안 해주면 이 노래들이 또 삐질 수가 있어요. 그럼 또 공연 때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 애기들이라. 그렇죠. 내가 나왔으니까요. 다 거둬야죠. 네. 자, 그래요. 다른 밴드들의 공연, 음악들 참 많이 듣고 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보죠. 보고 유튜브로도 많이 찾아보고요. 요즘에 좀 관심이 가는 그런 팀이 있을까요? 저는 모노톤즈라는 밴드. 네네네. 되게 그 보컬 분이 저랑 똑같은 기타 모델을 쓰시거든요. 네. 하얀 색깔을. 근데 저랑 그러니까 이렇게 까만 목 폴라 티를 입고 나오세요. 항상 공연 때 자주. 근데 덩치가 저랑 완전 다르셔서 네. 저는 저걸 들면 저거에 제가 끌려다니는 느낌인데 그 보컬분 되게 딱 덩치도 있으시고 그래서 되게 저랑 완전 반대되는 다른 느낌? 멋이 있어서 예, 되게 좋아하는 그런 네, 영상 찾아보는 거 좋아하고요. 좀 다른 멤버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레드 칠리 페퍼스 온다에서 엄청나게 듣고 있습니다. 아주 신나게. 네네. 또 용호 씨는요? 저는 예전부터 쭉 좋아하던 그런 분인데 미아비요? 아니요. 미아비는 했으니까 좀 혹시 들으실 수도 있어요. 네네. 한국 분으로 저는 그 옐로우 몬스터즈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에서 지금 보컬하고 계셨던 이용원님 그분이 최근에 앨범을 내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앨범 최근에 자주 듣고 있고 그래서 공연도 하신다 그래갖고 되게 보러 가고 싶고 지금 그래요. 그렇군요. 네. 또 진상 씨는? 네, 저는 요새 못이라는 밴드가 못. 네, 좋죠. 엄청 좋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색깔 뚜렷하고요. 네, 저희 거보다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고. 나도. 못. 예. 자, 그래요.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 밴드 얘기도 좀 나눴고요. 5호의 모습을 이제 무대에서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0 며칠이라고 하셨죠? 12일입니다. 어디서 하시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망원동, 그러니까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네. 카페에서 약간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느낌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네, 조금 나무 느낌의 벽과 통 유리와 네네네. 약간 새가 지저길 것 같은 느낌의 카페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명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자연스럽겠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밝고 저희가 약간 밝은 거에 자신 없어 하긴 하지만 네네네. 좀 더 밝은 곳에서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그 공연도 좀 많은 분들이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첫 EP가 발표가 됐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의 음악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음악을 하는 밴드로 좀 성장하고 싶으신지 좀 진지한 질문이지만 드리고 싶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가 넷이서 무슨 음악을 만들자 해서 만드는 음악들은 없거든요. 네. 서로 모이고 이제 각자 좋아하는 장르에서 뭐 갖고 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되게 저희만 할 수 있는 저희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냥 네 명 다 하고 싶은 걸 계속 하고 우리 같은 음악으로 계속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라는 말을 되게 네. 하기가 어려운 게 저희도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몰라서 그럴 수 저희 있죠. 넷 다 네 명이 몰라요. 이제 뭔가 이 개성이 이제 섞이다 보면 자, 한 인터뷰 보니까 앨범을 내고 가장 즐거웠던 것 중 하나가 모르는 사람들의 피드백이다라고도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였을지. 목소리가 그 남잔지 여잔지 헷갈린다라는 피드백이 되게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묘했어요. 내 목소리가 여자 같이 들릴 수도 있구나. 저 사람이 내 얼굴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 저도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러세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르고 싶어 했었어가지고 그게 또 매력이 있죠. 자, 그럼 다른 멤버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좀 기억에 남는 그 피드백이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기분 좋은 피드백인 게 사실 기타 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 제 노래를 저도 이제 많은 선배님들의 그런 이제 노래를 보고 이제 많이 카피를 했었는데 누군가 저희 노래를 듣고 이제 저희 노래 카피하고 싶다고 누가 이렇게 피드백을 주신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보니까 되게 감회도 새롭고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여기서 살짝 좀 신기했던 게 그 밑에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기타 레슨도 가끔 이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링크를 누가 라디오에서 본인 레슨 그게 아니고 틈을 타서 하세요. 하셔도 됩니다. 절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하시지만 그때는 또 이제 또 많은 하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무도 모르시는 분이 그 링크를 걸어주셔가지고 그 피드백만큼 아직 기억에 남는 게 없네요. 그게 저한테 되게
좀 좋으면서 신기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는 내 다음 지인 그게 제일 웃겼어요. 네? 내 다음 지인이라고. 내 다음 뭐요? 다음 지인. 왜냐면은 이제 앨범이 나왔는데 네. 칭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 지인이 썼는 줄 알고 내 다음 지인. 내 다음 지인이라고 한 거예요. 예, 앨범 나왔다고 이제 글 올라왔다고 다 지인들 다 불렀구나 이런 네, 의미군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 정도로 좀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신기했다고요. 네네. 또 진상 씨는요? 저는 이제 남들보다 반보 앞에 있는 밴드라는 평이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 코멘트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사실 저희가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이번 EP를 내면서 네. 반응이 어떨지 되게 첫 도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되게 불안했었는데 반응도 좋은데 그런 반보가 앞에 있다는 밴드 이런 말이 되게 감명 깊었어요. 뭔가 앞서 있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또 반보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데 약간 뭔가 이런 느낌이라. 너무 앞서고 싶지도 않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요. 이제 슬슬 보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다음 곡을 라이브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곡 라이브 뭘까요? 네, 마지막 곡은 저희가 이제 술을 마실 때 건배사 같은 노래입니다. 잔이라는 노래인데요. 이제 제 하루 같은 제 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잔도 그러면 이제 술잔의 그 잔인가요? 예, 술잔 할 때 잔, 그리고 자다 할 때 잔, 뭐 이런 그런 의미도 그 있고. 중인적인 게 있는데 아무도 몰라주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 아무도 말 안 해줬어. 이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노래 잔 한번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호의 라이브 잔 들으셨습니다. 네, 이 곡이 또 마지막 곡이었는데 또 뜨겁게 마지막까지 달려주셨네요. 자, 오늘 5호 밴드와 함께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요. 벌써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오늘 또 마지막 라이브 또 어떠셨고 방송 출연 소감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다들 영혼이 나갔네요. 순식간이었나요? 불질렀습니다. 불태웠나요 모든 걸? 아까 집에서 나온 게 진짜 한 10분 전 같은데 네, 뭘 적응할 새가 없이 끝나네요.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되게 수다를 떨고 싶었는데 되게 자기적인 얘기만 하다 간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참.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오셔서 수다 좀 그때는 시원하게. 예. 요즘에 또 좋아하는 게임이 뭔지, 네. 요즘에 좀 좋아하는 영화가 뭔지 그런 것도 얘기 좀 나누고 네. 편하게 좀 얘기하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그러면 이제 진상 씨는 어떻게 오늘? 저는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왜요? 이런 방송국에 와서 라디오를 한다는 게 방송국. 네, 되게 새로웠고 이런 자리가 형들을 되게 긴장하게 만드는구나.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렇군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멤버분들은 영호 씨. 네,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어떻게 흘러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시간이었나요? 네. 근데 와서 또 끝내고 나니까 되게 후련한 것도 있고, 네, 기분도 좋네요. 네. 나중에 또 기회 되시면 네. 앨범 내시고 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잡히시면 푸른밤 오셔서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학겸 씨. 네, 저희 5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적인 얘기만 정말 끝까지 자기적인 얘기만 하다 가시겠네요. 근데 진짜 확실히 저희가 그 무대 저희 라이브 할 때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네요. 말할 때보다는. 그래요. 예, 나중에 또 이제 재밌는 얘기 좀 하러 와주세요. 음악 얘기 말고 재밌는 얘기 하러. 예. 꼭 불러주세요. 가능하시겠어요? 꼭 오고 싶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그러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밴드 5.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보여주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사랑이란 무슨 일이 있든 곁에 있어주는 것 내게 들려줘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나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다. 근데 올해 원화 모집이 잘 안 됐고 결국 얼마 전 원장님이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꺼내셨다. 권고사직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 눈앞이 캄캄했다. 멍하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나는 다음 날부터 면접을 보러 다녔다. 하지만 면접을 본 어린이집에서는 연락을 주겠다고 한 날짜가 지나도 모두 연락이 오지 않았고 마음만 점점 조급해졌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던 찰나에 한 곳에서 연락이 왔다. 지금 일하는 곳보다 일은 더 많고 근무 시간도 길지만 월급은 조금 더 괜찮은 곳이었다. 그동안 열심히 참고 견딘 보람이 있는 것 같아 기뻤다. 그래서 연락을 받은 어린이집에 가서 열심히 OT도 준비하고 부모님들과 상담도 진행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걸려온 전화. 추가 보육이 가능해져서 교사를 더 채용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미안해요. 출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비를 잘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다시 또 같은 상황에 놓여버린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다시 정신을 추스르고 길을 찾아야 하는데 힘을 낼 수가 없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 하루의 끝, 오늘은 김민주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김민주님이 신청하신 이소라의 트랙 9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루의 끝, 어떤 잠시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는 분의 사연이었고요. 지금 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사연마저도 부러워하실 수도 있고요. 또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어떠한 좋은 소식을 한 번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나는 한 번이라도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연을 또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요. 다들 좋은 소식이 곧 찾아와서 또 푸른밤에 그땐 정말 이런 사연도 보내면서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잘 해낼 수 있을까? 나도 어떠한 좋은 소식들을 또 전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때가 언제냐는 듯이 잘 웃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라는 사연 보내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연이 오길 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잠시 좀 준비의 시간, 본인을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떠한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곳에서 본인에게 잘 맞는 장소에서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최민규님, 쫑디 월요일부터 호텔 현장 실습을 나갑니다. 조리과 3학년 졸업반다운 새학기의 시작이지만 이 길이 정말 제 길인지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5주 안에 실습 끝나면 알 수 있으려나요? 응원해주세요 쫑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실습 가는 이유가 또 이런 이유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장소에 대한 어떠한 이제 현장에서 실물을 보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느껴보시고 또 본인의 꿈과 내가 원하는 것들과 얼마나 또 닮아 있는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얼마나 또 비슷한지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상상한 것처럼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 한번 느껴보시고요. 실습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으니까 최대한 많이 부딪혀 보시고 또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 5주간의 시간이 상당히 뜻깊고 중요할 거예요, 본인에게도. 3313님, 10년지기 친구가 갑자기 서울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집 구할 때까지 재워줄 수 있냐고 해서 얼마든지 쓰라고 했어요. 제가 학생일 때 항상 만난 거 사주고 챙겨주던 친구였는데 제가 작게나마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제 친구 소혜의 첫 서울 생활 잘 될 거라고 쫑디도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일단 친구분과 참 오랜 시간 좋은 우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부럽고 멋있고요. 와,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나만의 공간, 나의 휴식 공간에 이제 누군가가 또 들어와 있는 것이잖아요. 함께 또 갑작스레 공간을 나눠야 하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흔쾌히 또 수락을 했다는 것 자체도 참 얼마나 그 친구가 나에게 중요한지를 또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작게나마 도울 수 있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전 이거 되게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친구이고 나의 상황이 된다면 도와주는 것이 또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이겠지만 이게 또 막상 닥치면 그렇게 막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해줄 수는 있지만 마음이 그렇게 평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두 분 다 이제 좋은 우정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친구분도 기숙사 빨리 찾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래 머물게 되면 친구분의 마음도 좀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예. 박예진님, 쫑디 동생이 요즘 은근히 괴롭히는 애들 때문에 힘들어해요. 동생이 예쁘게 생겨서 어린 마음에 질투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힘들어하는 동생을 지켜보고 있자니 언니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동생이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동생분의 이게 사실 괴롭히는 것 이게 또 주변에서 눈치를 채면 모른 척 해주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가가 이제 괴롭힘 당하는 것 좀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모른 척 해주는 것이 또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는 게 물론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또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 괴롭혔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사이가 더 많이 틀어져서 더 큰 괴롭힘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예지 씨가 좀 일단 얘기를 좀 잘 해주시고요. 동생분의 마음을 좀 가족으로서 많이 보듬어 주시길 바라고 이것을 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어른들이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또 확실하게 좀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클레이 아이켄의 인비저블 그리고 로코베리의 계절 끝 잠 못 드는 밤 2 듣겠습니다. 마음은 차가워 같은 학교에서 조교로 같이 일하고 있는 오빠가 있는데요.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교수님께 꾸중을 듣거나 혹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 혼자 그걸 다 받아내려고 해요. 그러지 말라고 넌지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자기가 선배니까 그런 게 맞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미안해요. 공공 사모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어쩌면 공공 사모님도 그 오빠 같은 선배가 될지도 몰라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오빠분이 마음 조금 이해가 갑니다. 선배라는 타이틀은 자기도 모르게 책임감을 갖게 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00 사모님도 후배 조교가 생기고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아, 그때 오빠가 이런 기분이었구나 하고 느끼시게 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오빠분께 고맙다는 말, 의지가 된다는 말 전해주시면 좋고요. 오늘 끝곡 성시경의 두 사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